통장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나는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늘 이 모양일까? 나름 착실하게 살고 나쁜 방법으로 돈 안 벌고 야무지게 아끼며 양심껏 살았는데 돈만 나를 피해가는 것 같은 기분. 행복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얼마나 드러내지 않느냐로 결정된다. 무슨 말일까요? 아리송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너무 쉽게 주면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는 왜 착한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지키면서도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 인생의 공식이 바뀔 거예요. 1년 뒤의 품격은 오늘 쌓은 지혜가 결정합니다. 먼저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사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친구가 야,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직장 동료가 시간 좀 내줄래? 라고 할 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못합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돈 못 모으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심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남 도와주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부탁하면 조건반사처럼 응, 해줄게 이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도구처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시간?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시간은 정말로 영원이 돼버려요. 내 능력. 그냥 해주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싸게 보니까 남들도 당연히 싸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가 깨질까 봐 무서워서 못 거절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나 이기적인 사람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너무 싸게 평가해서 그래요. 착한 사람일수록 나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면 평생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한마디에도 돈이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통장이 텅텅 빌까요? 300년 전 그라시안이 답을 알려줬습니다. 내가 자주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널 더 귀하게 본다. 쉽게 풀어볼게요. 귀한 건 자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법칙, 공짜면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친구가 공짜로 해준 조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런데 돈 주고 산 강의는 밤새워서 듣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돈 쓴 만큼 가치를 느끼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두 번째 법칙, 자주 보이면 시시해집니다. 매일 보는 친구보다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희소성이에요. 흔한 건 가치가 없어요. 드문 것만 가치가 생깁니다. 세 번째 법칙, 맨날 도와주면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부탁하면 그냥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공짜 ATM기가 되는 거예요.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네 번째 법칙, 구하기 힘든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 가격이 비싼 사람입니다. 명품이 왜 비싼지 아세요? 아무나 못 사게 만들어서요. 수량을 제한하거든요. 그래서 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트를 생각해 볼까요? 오늘만 50% 세일. 이러면 처음엔 많이 팔려요. 근데 매일 세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또 세일하겠지 하면서 아무도 안 사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반대로 에르메스 가방은 어때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맨날 도와주고 맨날 연락하고 맨날 해주면 시시한 사람이 돼요. 가끔 도와주고 가끔 연락하고 선택적으로 해주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주 보이지 말고 함부로 주지 마세요. 그게 돈 모으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뼈 때리는 얘기를 해야겠어요. 착한 사람이 돈 못 모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착취 구조라고 불러요.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현실입니다. 1단계를 볼까요? 착한 사람은 경계가 없어요. 누가 부탁하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응 하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제일 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한테 부탁하면 고민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B한테 부탁하면 바로 해주네. 그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당연히 B죠.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2단계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만 들어도 돼. 이런 생각해 보셨죠? 이 마음 자체는 예쁜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내 가치를 스스로 영혼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더 흥미로워요. 착한 사람 옆에는 항상 계산하는 사람이 붙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친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손해 안 보면서 이익 볼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죠. 착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 딱 좋은 타겟이에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효율적이니까요. 4단계가 제일 억울한 부분입니다. 많이 도와줄수록 더 가볍게 여겨져요. 사람은 익숙한 걸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저 사람 맨날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가치는 공기처럼 당연해져 버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수 씨는 디자이너예요. 친구들이 포스터 좀 만들어줘, 로고 좀 만들어줘 하면 다 무료로 해줬어요. 착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지수 씨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돈 받고 싶어.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 사이에 돈 얘기를 하냐? 지수 씨는 본인 손으로 본인 가치를 영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돈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럼 친구들도 당연하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계 없이 착한 게 문제예요. 돈을 모으고 싶으면 나를 공짜 자판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그럼 나를 헐값에 쓰지 않고 돈의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모이는 첫 번째 순간은 나를 더 이상 공짜로 내주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입니다. 4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선택적 제공입니다. 부탁을 모두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에만 시간을 쓰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만드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사 표현 없는 사람에겐 시간을 쓰지 않겠다. 냉정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게 자기 존중이에요. 내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아요. 그걸 가치 있게 쓰는 사람에게만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나의 시간 단가 정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시급이 얼마인가요? 돈 안 받는데 무슨 시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가치는 인식해야 헌신의 탈진을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시급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2시간짜리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이건 6만 원의 가치입니다.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지금 6만 원의 가치를 선물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해요. 그래야 함부로 쓰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희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연락 빈도를 줄이세요. 항상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매번 답장을 3초 만에 하지 마세요. 영혼 갈아 넣으며 설명하지 마세요. 말을 줄이세요. 대신 성과와 퀄리티로 말하세요. 존재감은 줄이고 브랜드 가치는 높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타났을 때의 임팩트가 커집니다. 명품 브랜드는 광고를 많이 안 해요. 그래도 가치가 높죠. 희소하니까요. 네 번째 전략은 no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돈 모으기의 첫 시작이에요. 거절은 관계를 깨는 행동이 아니에요. 가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미안,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지금은 시간이 안 돼.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 못할 것 같아. 이 문장들을 연습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해요. 근데 10번쯤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희소성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라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아요. 부탁할 때 미안한데 라는 말을 먼저 해요.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보상을 제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옵니다. 돈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희소성을 챙기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더 귀하게 대하고 돈은 그 귀함을 따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돈의 그릇은 나를 헐값에 쓰지 않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커진다. 착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자기 파괴예요. 그라시안이 300년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드러내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부탁에 잠깐 생각할게 라고 말하는 것, 내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연락 빈도를 줄이는 것, No 라고 말하는 것, 이 4가지만 실천해도 3개월 후 여러분 삶은 조금씩 달라져 간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우아한 품격이 매일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는데 쓰일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걸 인식할 시간입니다.